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예,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놀러 가지도 않고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합격을 하기 위한 뭐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 기초과정이라서 뭐 그렇게 부담감 없이 할 수 있는 뭐 과정입니다. 근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게 기초과정입니다. 기초과정을 잘 해놓으셔야지만 앞으로 하기가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3주 동안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하면 기초과정 끝나죠. 3주 동안 전체적인 개념 설명하고 할 테니까 그때 잘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10월 달부터는 기본서 가지고, 기본서는 나왔는데 보셨나요? 기본서 부분 가지고 좀 설명을 또 이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기본서 가지고. 일단 오늘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했던 거 몇 개 조금 체크하고, 그리고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강으로 듣는 분들은 당연히 크게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할 수 있다 그러면 지난주 복습을 제대로 하신 거고, 내가 대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좀 복습이 미미하구나, 그러면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물어볼게요. 우리가 재료를 얘기할 때 어떤 재료가 있는데요.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적인 재료를 뭐라 불렀죠? 부재. 그래서 기둥 부재, 보호 부재, 벽체 부재, 이렇게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부재를 축에 대해서, 긴 쪽을 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럼 축에 대해서 누르면 무슨 힘이죠? 압축력. 그 축에 대해서 잡아당기면 인장력. 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힘을 가해줬을 때 이 부재를 휘어지게 만드는 힘을 뭐라 한다? 휜 모멘트. 그리고 자르려고 하는 힘, 전단력. 그래서 자르려고 하는 힘은 상하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야 이게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휘어지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만 잘린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재료의 성질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했죠. 어떤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를 외력의 힘을 가합니다. 외력의 힘을 쭉 가했다가 놓으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을 뭐라 부르죠? 탄성이라고 그러고요. 외력의 힘을 쭉 가하고 난 뒤에 그 외력을 제거해도 원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변형된 모양으로 그대로 있는 걸 뭐라 불러요? 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성. 이게 탄성하고 소성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떤 재료는 잘 늘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재료는 잘 늘어나지 못하고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재료가 잘 늘어나는 성질을 뭐라 부른다? 연성. 그리고 잘 끊어지는 성질을 뭐라 부른다? 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성 재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철근. 그리고 취성 재료는 뭐죠? 콘크리트, 뭐 벽돌, 이런 거 되겠죠. 되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부재들을 짜 맞춘다든지 다른 재료를 가지고 접합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가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구식. 그리고 어느 단위 객체를, 즉 벽돌이나 블록이나 돌을, 접착제를 가지고 하나씩 쌓아서 올리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조력식 구조. 그 다음에 어떤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키는데 일체화가 돼요. 이렇게 일체화되는 구조를 뭐라 한다? 일체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일체화된다는 것은 기둥과 보가 강하게 접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일체가 된다는 얘기는 강하게, 약하게 접합되는 게 아니고 강하게 접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접합이 되어서 틀을 만드는 구조를 다른 말로 또 뭐라 부른다? 라멘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체식 구조가 거의 라멘 구조가 돼요. 됐나요? 그렇게 설명을 또 한번 했고,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구조가 뭐죠? 습식 구조. 물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 건식. 그리고 공장에서 재료를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조립식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서 보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보가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얘기하면 그걸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아시죠? 왜냐하면 이게 시설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물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고 주로 접하는 곳이고 보는 곳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그걸 이제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 있어서 제가 뭐 얘기했냐면 층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층의 바닥 표면에서부터 윗면, 그 다음 층 바닥의 표면, 윗면까지를 뭐라 부른다? 층의 높이, 줄여서 층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위를 쳐다보면 위쪽 부분은 하늘이죠. 한 층에 있어서 위에는 하늘이에요. 그 하늘을 뭐라 부른다? 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천장에는 지나가는 보도 있고 그 다음에 설비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전선부터 시작해서 조명을 잡아주는 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지저분하니까 막아줘야 되죠. 그 막아주는 게 반자라고 하는 겁니다. 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개를 들으면 뭐가 안 보여요? 보가 안 보여요. 보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걸 거뒀다 생각하고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 이게 특히 어디 가서 많이 나오냐면 설비 파트. 설비는 벽 속이나 바닥 속이나 천장 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어떤 식으로 흐름이 되는지를 잘 모른다고요. 근데 흐름을 알아야 전체적인 개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시설개론은 되게 재밌어요. 뭐만 안 하면, 시험만 안 보면, 시험만 안 보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진짜. 근데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안 재밌는 거예요. 왜? 외워야 되니까. 외워야 되는데 이게요, 수치도 많고요. 특히 또 휘발성이 너무 강해요. 왜? 범위가 좀 넓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 한 파트만 가지고 시설 개론을 해도 양이 많은데 구조 파트에다가 뭐죠? 설비 파트까지 두 개의 파트를 다 하니까 되게 많이 양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개론이잖아요. 개론. 이론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상식적인 선이나 아니면 어떤 개념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걸 많이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그 개념을 좀 기억해 보려고 했어요. 자, 보죠, 그럼. 자, 봅니다. 이렇게 생긴 보가 있어요. 이렇게 보가 있어요. 위에 하중을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요. 올리면 이 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진 거 보이나요? 이렇게 휘어져요. 그럼 휘어지면 여기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그곳이 어디다? 중립. 그걸 연결한 게 중립축이에요. 그러면 이 중립축을 기준으로 위쪽은 이렇게 들어갔죠. 면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압축.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이게 나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인장. 하나의 부재에서 위에는 압축, 밑에는 인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립축의 상부는 압축측, 중립축의 하부는 인장측. 근데 이게 전부 다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하지만 못에 약하다. 인장에는 약하다. 그래서 압축측에 있는 콘크리트는 문제가 없는데 인장측에 있는 콘크리트는 약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늘어나면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살이 찌면 이렇게 틈이 생기듯이 그렇게 하듯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인장의 강함, 누가 오기 시작해요? 철근이 옵니다. 그래서 인장 측에 철근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인장 측에 있는 철근은 인장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철근을 주대님을 받는 주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 부재가 위에는 압축, 밑에는 인장이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수평으로 끊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힘? 그렇죠. 전단력이죠. 전단력. 여러분들 제가 입모양을 하니까 다 하네요. 그 입모양을 얘기한다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입모양 얘기해 볼게요. 모르잖아. 보세요. 모르죠? 힌지. 오늘 배울 거예요. 조금 이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단력이란 걸 아니까 입모양을 힌트를 주니까 아는 거지, 무조건 입모양을 줬다고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거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지. 무슨 얘기세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가능성이 진짜. 그래서 상부하고 하부가 다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서 수평으로 끊어지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고요. 이게 바로 뭐다? 전단력. 그러면 전단력에 저항하고자
이걸 이렇게 묶어줘야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묶어주는 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느끈, 여건. 보에서는 느끈. 됐나요? 영어로 스트럽. 영어로 스트럽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럽. 아니면 전담 보강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걸 세웁니다. 이거 세워요. 세우면 뭐가 돼요? 기둥이 됩니다. 그럼 기둥은 축에 대해서 축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주된 힘이 받는 주근이고, 이걸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띠근이에요. 이게 띠근. 근데 원형은 이렇게 감아줍니다. 이게 뭐예요? 나선철근. 됐나요? 이게 전단력에 대해서 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으로 있는 건 보지만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기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기둥일 때하고 보일 때 느건, 띠건 조심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렸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바닥이 있는데 바닥을 우리가 앞으로 구조에서는 뭐라 부른다? 슬래브. 기억나세요? 슬래브라고 부릅니다. 슬래브. 그럼 슬래브가 넓을 때 이렇게 밑으로 처질 수 있죠. 처질 수 있으니까 이 처진 걸 막기 위해서 밑에서 뭐죠? 이렇게 받치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재가 있습니다. 그걸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보예요. 보가 있으니까 바닥이 휘어지는 걸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둥과 기둥 사이에 지나가는 게 누구예요? 보입니다. 이 보. 이 보를 무슨 보? 큰 보라고 얘기하고, 이쪽 큰 보가 지나가고 이쪽 큰 보가 지나가는데 이쪽 사이 바닥이 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이게 뭐다? 작은 보. 됐나요? 이렇게 보는 두 가지가 이게 있고, 그때 우리 지나가다가 제가 사진 찍고 한번 보시라고 그랬죠. 지하철 지하철역 보면 기둥이 있고 여기 보가 있고 이 옆에 덧붙여진 거 있다고 했죠. 이게 이름이 뭐다? 헌치. 새치 아니에요. 새치가 뭐냐 물었는데 제가 그 밴드에다가 OX 부분 냈는데 새치라고 했죠. 헌거, 새거 이 개념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새치란 건 없어요. 그냥 새치가 뭡니까 이러는데 새치가 뭐야, 아무것도 못 써요 그냥. 그래서 헌치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헌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 설명 한번 드렸고, 전단력 때문에 이제 자르려고 하는 전단력 때문에 생긴 거고, 그 다음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뭐다? 장기 하중. 무슨 하중과 무슨 하중이 있다? 활하중이 있고 고정하중이 있다. 건물 자체에 무게가 되는 기둥, 보, 바닥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 무게가 밑으로 내려오죠. 이게 뭐예요? 고정하중. 사람, 책상, 의자, 용도에 따라서 위에 올라가는 적재되는 게 달라지죠. 이게 뭐죠? 활하중. 이게 활하중 또는 적재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단기간 존재하는 하중이 있는데 지진이라든지 바람, 풍하중, 또 뭐 있어요? 눈, 적설하중, 또 충격주는 충격하중.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기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설명을 좀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철근은 종류가 이형철근이 있고 원형철근이 있어요. 그럼 이형철근과 원형철근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원형철근에다가 리브하고 마디가 붙어 있어요. 리브가 있고 마디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상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형철근이라고 그럽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럼 이형철근은 원형철근보다 없는 게 있는 거죠. 즉 뭐가 있는 거예요? 리브하고 마디가 있습니다. 그럼 리브하고 마디가 있으면 해서 뭐가 좋아요? 부착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부착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형철근을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철근은 외부에 노출이 되면 불에 노출되면 불에 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부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철근을 콘크리트로 뭐하죠? 감싸게 됩니다. 그 감싸는 두께를 뭐라 부른다? 피복 두께라고 얘기합니다. 피복, 우리 사람이 입는 옷처럼 피복이라고 합니다. 피복 두께. 그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어디까지? 철근 표면까지, 주근의 중심까지가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철근 표면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보일 때는 콘크리트 표면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돼요? 느끈이 가장 바깥에 있잖아요. 그럼 느끈 표면까지. 기둥은요? 띠근이 제일 바깥에 있는 거예요. 띠근 표면까지. 됐나요? 그렇게 얘기해 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고, 자, 그리고 철골이라고 하는 것은 가늘고 뭐죠? 길게 만들 수 있어요. 왜? 워낙 강도가 좋아가지고. 그런데 가늘고 길게 만들면 가늘고 길다는 것을 뭐라 부르냐면 가늘고 길다. 가늘고 긴 비라고 해서 뭐라 불러요? 세장비. 됐나요? 가늘고 긴 비는 뭐라 부른다 앞으로? 세장비. 그럼 세장비가 크다는 얘기는 가늘고 긴 게 크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도 보세요. 너무 가늘고 길게 하면 쭉 가면 위에서 힘을 주면 이 힘에 견디지도 못하고 이렇게 휘어질 수 있죠. 이렇게 휘어지는 걸 뭐라 부른다? 좌굴. 그래서 세장비가 크기 때문에 자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철골 구조가 됩니다. 됐나요?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됐나요? 그럼 오늘 어디를 나가냐면 96페이지부터 나갑니다. 오늘은 96페이지. 96페이지 보시면 5번 조족 구조가 나오고 조족조에 대한 장점하고 단점 부분이 나옵니다. 일단은 장점이 나오는데 장점은 뭐 크게 뭐 여기서는 중요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조족이라는 게 벽돌하고 블록하고 돌이죠.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러면 내화적이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오랫동안 이게 부식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썩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견딜 수 있다는 거. 내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자가 무슨 내자? 견딜 내자. 구자가 오래 구자. 오랫동안 견디는 성질을 뭐라 그런다? 내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 정도 하나 봐주시면 되고 대신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벽돌이나 블록을 쌓아서 올리는 게 뭐라고요? 조종.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벽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벽돌을 또 올려요. 이렇게 쌓아가지고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벽과 이 벽돌과 벽돌을 붙이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접착제. 접착제가 있어야지 붙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접착제를 가지고 붙여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접착제가 대표적으로 뭐가 되느냐? 이 접착제가 뭐가 되냐면 자, 한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배웠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콘크리트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콘크리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시멘트 들어가고요. 또 물 들어가고 그 다음요 모래 들어가고요. 모래 그리고 자갈 이게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게 콘크리트입니다. 이걸 혼합해서 만든 게 콘크리트. 물론 이거 말고도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이 되는 주축 재료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거. 이 모래하고 자갈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골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걸 골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모래하고 자갈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골재라고 얘기합니다. 골재. 됐나요? 골재.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시멘트물, 모래, 자갈. 앞으로 뭐냐면 콘크리트라고 얘기할 때는 뭡니까 물어보면 시멘트와 물과 모래, 자갈을 집어넣어서 만든 걸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란 걸 하나를 만들었다고요. 그럼 이게 강한지 강하지 않은 정도는 강도죠. 강도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시멘트하고 물이에요. 시멘트하고 물이라고. 시멘트가 강도가 높은 걸 쓰면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높은 거 쓰면 콘크리트의 강도도 뭐죠?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멘트의 강도를 높은 거 썼지만 이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물이에요. 물이 많으면 강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우리 이런 얘기 들어봤죠? 야, 물로 봐. 물로 본다는 얘기는 강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약하게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이 증가하면 물이 많아지면 콘크리트의 강도는 어때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무슨 알겠어요? 그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기본 이론 가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시멘트 넣고 물 넣고 모래 넣고 자갈 넣은 게 콘크리트인데 여기에서 시멘트하고 물하고 물에 뭘 뺀 거예요? 자갈을 뺐어요. 자갈을 뺐어요. 자갈을 빼고 시멘트하고 물하고 모래만 가지고 만들어진 거. 이걸 뭐라 부르냐? 이게 모르타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르타르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게 모르타르예요. 이 모르타르를 가지고 벽돌이나 블록을 쌓을 때 쓰는 이게 접착제입니다. 그럼 물어봐요. 아니 모르타르를 쓰지 말고 벽돌하고 벽돌 붙일 때 콘크리트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모르타르보다 콘크리트가 훨씬 강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클 거잖아요. 그럼 이거 쓰면 될 거 아니냐.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만약에 콘크리트를 쓰면 이 구조는 콘크리트 구조냐 조족 구조냐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커요. 그럼 이건 배냐 배꼽이냐 무슨 알겠어요? 이게 크게 나온다. 자갈이 굵잖아요. 이게 크게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된 것은 벽돌이나 블록이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이거에 따라서도 강도가 달라지지만 그래서 벽돌하고 벽돌 붙일 때는 이렇게 줄처럼 나온 거 있죠. 줄처럼 나온 거 이걸 줄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줄눈. 수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평 줄눈 또는 가로 줄눈.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러면 이렇게 벽돌하고 벽돌 옆으로도 붙일 때 여기도 모르타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 그럼 여기도 줄눈 나와야 안 나와요? 세로 줄눈 또는 수직 줄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줄눈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선을 앞으로 우리 뭐라 부른다? 줄눈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도 엄청 똑똑해진 거예요. 지나가다가 벽돌 건물 딱 봤어요. 벽돌 줄눈이 있네? 이때까지는 뭐죠? 줄눈이라는 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름을 모르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을 아니까 줄눈이 이렇게 있네? 얘기가 되잖아요. 줄눈. 그 줄눈의 두께가 보통 얼마냐면 10mm. 이건 시험지에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런 수치는 하도 많이 반복하니까 그냥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외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숫자라는 개념도 우리가 자주 많이 얘기하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가게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치 개념들을 나중에 따로 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평상시에 볼 때마다 많이 얘기해요. 시설개론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죠? 그럼 볼 때마다 얘기하세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엘리베이터 작동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제가 다 얘기할 테니까. 그럼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평상시에 시설개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민법하고 회계하고 다른 게 시설개론은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민법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리 간가를 해볼 수도 없는 거고. 민법상에 이게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첩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도 힘들고. 뭘 해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실제로 해보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법은 실제적인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시설개론은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뭐예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모르타르. 이렇게 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줄여서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니얼이 밑으로 가고요. 여기 니얼이 밑으로 갑니다. 그럼 몰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장에서는 줄여서 몰탈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타르 길잖아요. 몰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타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터라고도 얘기합니다. TAR 부분을 모르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모르타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벽돌하고 벽돌, 블록하고 블록을 쌓을 때 붙이는 접착제가 뭐다?
모르타르. 콘크리트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두께 얼마라고요? 10mm, 10mm.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서 하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 시멘트하고 물하고 합친 걸 뭐라 부르냐? 시멘트하고 물하고 합친 걸 뭐라 부르냐? 이거는 모래까지 빼고 시멘트하고 물하고만 합친 거예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시멘트 풀이라고 부릅니다. 시멘트 풀. 마감할 때 간단하게 쓸 때 이 시멘트 풀을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멘트하고 물하고 합친 것은 우리가 뭐라 부른다? 시멘트 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시멘트 풀. 그렇죠? 시멘트 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책에는 뭐 이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이건 상시. 시험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출제하느냐? 절대 출제 안 해요. 상시. 이걸 알아야 지문을 읽어요. 이걸 모르면 지문을 이해를 못 해요. 되나요? 그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벽돌을 가지고 쌓아서 이렇게 올리는데 접착제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게 좀 뭐가 되냐면 일체식 구조가 아니죠. 재료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접착해서 올렸다 보니까 옆에서 위에서 작용하는 압축 하중 말고 옆에서 작용하는 바람이나 지진이 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하중? 수평 하중 또는 횡 하중. 기억나세요? 작용하면 이게 뭐 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횡력의 수평 하중에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쌓아서 올렸으니까. 그러면 이런 건물은 고층 건물로 지을 수가 있다 없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조적 구조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밑에 보기 4번에 고층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점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체크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3번. 횡력에 약해서 대규모 건물에 뭐하다? 부적합하다. 됐나요? 그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쪽 부분에 공간 쌓기라는 게 나오나요? 공간 쌓기가 나오는데 이 공간 쌓기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벽돌을 쌓게 되는데 자 이렇게 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벽이 하나 있어요. 벽을 이렇게 쌓아서 올린 겁니다. 지금 이게 벽이에요. 주죽조 벽입니다. 그럼 여기를 외부라고 할게요. 여기 내부. 외부에서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비가 오면 빗물이 이 안으로 침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벽지를 발랐는데 벽지가 항상 어떻게 돼요? 젖어요. 왜? 온도차 때문에. 그러니까 습기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결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런 부분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중에 결로에 대해서는 설비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벽을 한 줄만 가지고 한 겹 가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네. 그래서 벽을 두 겹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두 겹을 하는데 조금 붙일까요? 약간 띄울까요? 띄워야 공간이 생기고 이쪽에 혹시라도 물기가 생기면 그게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야. 띄우자. 붙이지 말고 여기 이렇게 띄우자. 공간을 두고 쌓자. 그래서 뭐라 불러요? 공간 쌓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에듀윌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벽과 벽 사이에 두 겹을 붙이지 않고 공간을 두고 쌓는 걸 뭐라 부른다? 공간 쌓기. 그러면 물어볼게요. 제가요. 이 공간 쌓기를 왜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습기를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럼 습기를 막는 걸 뭐라 불러요? 방습이라고 합니다. 방습.
공간 쌓기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방습이에요. 방습. 그래서 97페이지 위에 보시면 공간 쌓기 부분에 대한 내용 중에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와요? 방습. 두 번째 주에 나오죠. 그걸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방습. 시험 문제 나오느냐? 나왔어요. 습기를 막는 게 공간 쌓기의 주목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난 뒤 보니까 이 공간 자체 때문에 소리가 두꺼워졌잖아요. 소리가 잘 통과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효과도 가져요? 소리를 막는 방음의 효과도 가져요. 방음의 효과도.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공간을 두니까 밖에 날씨가 추우면 이 열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한 겹 있는 것보다 강할까요? 약할까요? 잘 들어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있어요? 단열. 그래 보통 이 공간에다가 단열재를 집어넣게 돼요. 야 이거 단열 효과도 있는데? 야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거 방음 때문에 만들고 단열 때문에 만들었어요? 아니요. 원래 목적이 뭐예요? 그 시험 문제 뭐라 하냐면 다음 중에 공간 쌓기를 했을 때 주 목적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단열로 체크해요. 무슨 생각이세요? 원래 목적이 습기를 막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됐나요?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공간 쌓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벽돌에 대한 치수 개념들이 나옵니다. 벽돌에 대한 치수 개념들이 나오는데 벽돌에 대한 치수는 이거 하나 볼게요. 자, 벽돌 치수. 이게 벽돌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러면 명칭을 좀 설명할게요. 벽돌은 이게 이제 면이고요. 이게 면이고 여기를 길게 나가는 이 부분을 길이면이라고 합니다. 길이. 그 다음에 벽돌이 쭉 가는 걸 잘랐어요. 그래서 자른 끝면을 뭐라고 하냐면 마구리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다시 길게 보이는 이게 뭐라고요? 길이. 이 끝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마구리. 됐어요? 그러면 벽돌을 쌓을 때 길이면이 보이도록 쌓으면 길이 쌓기라고 얘기하고요. 무슨 면이 보이도록? 마구리면이 보이도록 쌓으면 뭐죠? 마구리 쌓기라고 얘기합니다. 되나요? 그러면 이 벽돌을 우리가 조금 그려서 제가 설명하면 이 벽돌의 치수가 시험 문제에 지금까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상식입니다. 여기서 이 치수가 길이 치수죠. 얼마냐면 190 밀리미터. 그리고 이 치수가 있고 이 치수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뭐라 했냐면 이건 길이. 여기는 뭐라 부를까요? 여기는 뭐라 부를까요? 여기 너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너비가 얼마죠? 90mm. 이건 너비. 마구리 면이 있는 곳의 너비입니다. 그럼 이건 뭐라 부를까요? 두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두께. 이런 면칭들이 짜증나요. 이게 어떤 데는 높이라고 했다가 어떤 데는 두께라 했다. 지 마음대로 이게 참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다? 두께가 얼마요? 57mm. 이게 두께. 이게 기존의 벽돌에 대한 표준적으로 쓰는 벽돌의 크기. 이건 딱 공장에서 뭐죠? 세팅이 되어서 대량으로 판매되는 치수입니다. 이거 말고 옛날에 쓰던 치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좀 큰 거. 그건 몰라도 돼요. 지금 쓰고 있는 표준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것만 딱 기억해 주세요. 이것만.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이 부분이 보이도록 쌓으면 이게 뭐라고요? 길이면. 길이 쌓기.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마구리.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길이, 마구리 부분. 이건 명칭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 그림은 이 벽돌을 뭐 하는 거냐면 자릅니다. 왜? 벽돌을 쌓다 보면 이 벽의 길이가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떤 거는 벽돌을 온장, 자르지 않은 온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맨 끝부분은 잘라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토막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자를 때 명칭을 좀 알자는 얘기예요. 왜? 저 끝에 무슨 토막 들어갑니다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토막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 이래서 자, 이거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딱 대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라요. 사람이 서 있는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토막 사건. 토막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딱 서 있는데 이렇게 자르면 토막이에요. 그러면 반만 잘랐으면 반토막. 됐나요? 그럼 여기서 4분의 1만큼만 잘랄게요. 4분의 1만큼만 자른 토막을 뭐라 불러요? 몇 프로? 25%죠. 25% 토막. 줄여서 25토막이라 그래요. 됐나요? 그러면 나머지 토막은 뭐라 부르냐면 75% 토막이죠. 뭐라 불러요? 75토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용어를 아셔야 나중에 기본과정 갔을 때 바로바로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기본과정 가서 이 얘기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개론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용 부분에 대한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 자체를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외워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어요. 몇 개만 탁탁탁 정리하면 되는데 개념을 이해하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개념을 모르면 암기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됐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할게. 우리 2호토막 기억했고 7호토막 기억했습니다. 그럼 이걸 세워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죠.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데 이렇게 자르면 절단 난 거죠. 그래서 이 반을 뭐라 불러요? 반절. 이 반을 뭐라 한다? 반절.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죠. 에이, 이거잖아요.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합친 거라고 이게. 192, 90, 이 90 이렇게 왔다고요. 90. 그리고 또 옆에 90 합이 180이죠. 190이 아니잖아요. 이거 두 개 붙이려면 여기 모르타르 10mm 얼마요? 190이잖아. 아,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 이게 반이 2호토막이죠. 그럼 2호토막을 이것의 반이면 이것의 반이죠. 그럼 이 2호토막을 돌려서 여기 하나 집어넣고 여기 하나 집어넣으면 누구하고 만나요? 반절하고 똑같아지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집어넣을 때 토막을 집어넣을 때 2호토막 두 개를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하나 집어넣어도 돼요. 반절 하나 집어넣어도 돼요. 이 얘기가 나중에 문장 속에 나와요. 2호토막 또는 반절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쌓기 할 때 왜 2호토막 또는 반절이 들어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2호토막 두 개가 반절 하나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절을 하나 집어넣든지 아니면 2호토막 두 개를 넣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알고 외우면 편하다고 이게. 됐나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됐죠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설명합니다. 이걸 가지고 벽을 만들 겁니다. 이제 쌓아서 벽을 만들 거예요. 이게 벽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벽돌 한 장.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뭘 만든 거예요? 벽. 이거는 벽. 명칭이 틀려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건 벽돌 한 장. 길이, 두께, 너비. 그래서 벽돌을 주문할 때 이걸 긴 거부터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짜리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 주세요 하고.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 벽돌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쌓아서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면이 보이냐면 길이 면이 보이도록 쌓은 거예요. 지금 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이 벽은, 이건 벽에 뭐라 불러요? 벽의 길이. 이건 벽 길이죠. 이건 벽의 뭐예요? 높이죠. 이건 벽 높이죠. 이건 벽 높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벽의 두께. 벽 두께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건 벽 두께. 왜 제가 이 얘기를 한지 알겠어요? 자, 벽돌 한 장일 때는 이게 두께가 아니에요. 뭐예요? 너비. 근데 이게 뭐가 되면, 벽이 되면 이걸 너비라고 하지 않고 뭐라 부른다고요? 벽 두께라고 얘기한다고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길인데 뭐 길이니까 그대 길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건 두께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벽이 될 때 이건 뭐라 불러요? 벽 높이라고 한다고.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아니 아까 벽돌을 할 때 이건 두께라고 놓고 이건 갑자기 높이라고 그래요. 아까는 이건 너비라고 그래놓고 이건 갑자기 무조건 두께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건 벽돌 한 장이라는 명칭. 그걸 쌓아가지고 뭘 만들면, 벽을 만들면 명칭이 이렇게 된다고. 됐나요?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벽을 쌓을 때 이렇게도 쌓을 수도 있지만 벽을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벽을 쌓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무슨 면이 보이도록? 마구니 면이 보이도록. 그러면 이거는 벽돌 한 장. 이게 뭐예요? 벽돌 한 장은 길이, 이건 너비, 이건 두께예요. 근데 이게 벽이 되면 이걸 잊어버려야 돼요. 벽이 되면 이건 뭐예요? 벽 길이, 이건 벽 높이, 이건 벽 두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정리하면 됩니다. 1번과 2번은 벽 두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누가 벽 두께가 두꺼워요? 2번. 2번은 1번보다 벽 두께가 두껍다. 맞죠? 그러면 1번 부분의 벽 두께는 얼마냐? 물어보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90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 벽돌 이 너비가 얼마니까? 90이니까. 무슨 말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벽돌을 쌓은 이 벽의 두께가 얼마냐 물어보면 얼마예요? 190.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190이니까. 됐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벽을 두 겹을 해서 바로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한 겹을 덧붙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길이면이 보이도록. 그럼 여기가 190, 여기가 90, 그리고 여기에 모르타르 붙여야지 10mm. 그럼 190 여기 90 플러스 10 하면 얼마예요? 290. 되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뭐 관리실을 자그맣게 벽돌을 가지고 쌓는다, 아니면 창고를 벽돌을 가지고 쌓는다, 이렇게 했을 때 도면이 나오겠죠. 도면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벽 두께가 나온다고. 그럼 벽 두께가 예를 들어서 얼마 두께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 벽돌을 이렇게 하나 대고 이렇게 하나 대어서 벽 두께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벽 두께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냐면 이거 자체가 90, 이거 자체는 190, 이거 90을 더하면 290 나오니까 너무 기니까 어떻게 약속하냐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기 나오는 벽돌 한 장 있죠. 이 한 장을 뭐 하지 않고 자르지 않고 100% 모양 그대로 놔두는 100% 그대로 둔 벽돌이 온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벽돌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블릭이라 그래요. 벽돌 블릭. 그래서 자르지 않은 이쪽 제일 긴 쪽 있잖아요. 긴 쪽의 치수를 100% 블릭 퍼센트를 정수로 고치면 1.0. 처음 듣나요? 100%를 정수로 고치면 1.0이죠. 그러면 여기 1.0. 여기 길죠? 뭐만? B만. B. 그래서 뭐라 불러요? 1.0B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치수는 190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뭐라 부른다? 1.0B라고도 한다고. 벽 두께 얘기할 때.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1.0B면 이 90은 아까 이것의 반이었죠. 그러면 이 90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0.5B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나요?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거는 벽 두께가 90이라면서요. 그러면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무슨 벽 두께? 0.5B 벽 두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이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얘기할 땐 190이잖아요. 그럼 얼마 돼요? 1.0B 벽 두께. 그럼 1.0B에다가 다시 0.5를 더한 거죠. 그럼 얼마? 1.5B 벽 두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97페이지 밑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 개념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벽 두께 해서 0.5B, 1.0B, 1.5B, 2.0B 계속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1.0B, 1.0B 벽 두께는 얼마일까요? 아까 90mm. 다시 죄송합니다. 0.5B 벽 두께는 얼마예요? 90. 1.0B는 190. 자, 그러면 이제 패턴을 보세요. 패턴을 보시라고. 0.5에서 1.0이 되는 것은 플러스 0.5B죠. 플러스 0.5B잖아요. 그럼 0.5B는 90이죠. 90과 90을 더하는데 모르타르 10이 있어야 되죠. 그럼 얼마를 플러스한 거예요? 100씩 플러스한 거예요. 100씩. 0.5B 증가할 때마다 0.5B 90하고 모르타르 10하고 해서 100씩 플러스 한다고. 그럼 100씩 플러스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0, 190. 그 다음은 290. 그 다음은요 390. 이렇게 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뭘 못하냐면 도면을 못 봐요. 설계 도면을 못 보고 시험 문제에서 문장에 나올 때 1.0B 벽 두께로 했을 때 이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벽 두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여러 가지 부분 많이 했는데 첫 시간에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 플러스 물 플러스 모래 플러스 자갈이었다는 거. 그때 모르타르라고 하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자갈이 빠지는 거예요. 자갈이. 되나요? 그리고 시멘트 풀이라 그러면 시멘트하고 뭐만? 물만 얘기한다는 거. 아시죠? 그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벽돌 쌓기를 할 때 벽돌 조족 구조는 횡력에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그리고 벽돌 한 장의 크기는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 그래서 길이 그리고 너비 두께가 되고 이걸 벽을 가지고 만들면 벽은 이게 전체가 길이 이게 높이 벽 두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벽 두께 부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게 될 때 벽 두께 부분은 0.5B 벽 두께는 얼마? 90. 그 다음 1.0B 벽 두께는 190. 100씩 증가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벽돌을 쌓다 보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벽돌을 쌓다 보면 이런 식으로 벽과 벽 사이에 모르타르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모르타르가 뭐다? 줄눈. 줄눈 두께는 10mm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뒷부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